B면 안 보내줌. 자, 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건데, 부분합이라는 개념이에요. 부분합. 합이면 합이지, 부분합은 뭐야? 부분 쪼갠 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1부터 A5까지의 합이 10이라고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자, A1부터 5까지면 5개의 항이다, 그치? 그리고 그 다음 5개의 항의 합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A6부터 A 어디까지일까? 10까지가 되겠다, 그치? 그럼 A6부터 A10까지의 합을 예를 들어서 쌤이 40이라고 줬다 치자. 그때 A11부터 A의 15까지의 합을 구하래요. 지금 항의 개수가 몇 개씩 딱딱 끊겨 있지? 5개씩 끊겨 있다, 그치? 사실 이 5개의 항에 대한 등차 수열끼리의 합들도 새로운 등차 수열을 만들기는 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일단 기본기부터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볼 건데, 그럼 여기에서 이 11번째부터 15번째 항까지의 합이 구하고 싶은 거고, 어쨌든 간에 얘들아, 얘가 첫 번째 항으로 출발 안 할 뿐이지 이 A11부터 A15까지도 모조리 전부 다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을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럼 쌤이 이렇게 얘기해 볼게. A11과 양 끝에 있는 A15의 합이랑 그 다음에 한 칸씩 진행된 A12와 A14, 14번째 항의 합은 서로 어떤 값이 될 수밖에 없을까? 어차피 같은 값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가운데 이제 누가 남았죠? A13이 남아있는 거다. 그치? 어쨌든 얘도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로 2분의 한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고 5개가 되는 거고, 얘는 초항이 A11이 되는 거고 끝항이 그냥 A15가 된다 해서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기는 해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합에 대한 조건이 몇 개 나와 있으니까, 2개 나와 있으니까 나는 이 등차 수열을 분명히 계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초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이 10인 거니까 얘는 2분의 뭐에다가? 5에다가 초항 더하기 끝항 했을 때 얼마 된 거고? 10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자. 물론 5분의 2가 넘어가면서 여기 있는 A1 더하기 A5가 얼마라고 적어볼 수 있을까? 그치? 4라고 적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도 똑같은 관점으로, 얘랑 똑같은 관점으로 얘는 2분의 얼마에다가? 5에다가, 그치? A6 더하기 A 얼마가? 12 형제 40인 거니까 5분의 2배 하면서 넘어가면 A6 더하기 A10이라는 게 얼마라고 둘 수 있을까? 그치? 16이라고 둘 수도 있는 거겠다. 그치? 그럼 이제 이거 2개 보면 빨리 얘에서 얘를 무슨 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 뺄셈 하면서 공차가 정해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요거에서 요거 빼버리면 띠리링 빼면 몇 D? 5D. 띠리링 빼면 5D. 그러면 5D 더하기 5D니까 그치? 10D가 16에서 4 빼면서 얼마? 10이 되는 거고, 그럼 D는 몇 분의 몇이 된다? 5분의 6. 물론 불편한 숫자가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그쵸? 그럼 이 5분의 6을 만들고 나면 내가 A11이랑 A15만 열심히 찾으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A11과 A15를 찾기 위해서 공차 D를 여기에 물론 넣어서 계산은 할 수 있긴 하거든. 그치? 근데 이거 넣어서 계산하면 또 분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지 않을까? 그치? 그럼 이대로 얘를 계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네.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봐. 지금 너네 둘이도 사실 그냥 통째로 뺄 수가 있는 거거든? 그치? 그 밑에 거에서 위에 거 통째로 뺀다고 하면 5D에서 5D가 몇 개 생길까? 5개가 생겨. 항이 5개니까. 그럼 5D에 5배가 너에서 너 빼면서 몇십인 거지? 30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있잖아.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도 지금 한 개수가 어차피 다 5개씩이고 5칸 밀려있는 항들이니까 여기서 이걸 뺀다 쳐도 5D가 몇 개 생길까? 5개 생기니까 5D 곱하기 5가 생길 거야. 그럼 이것도 당연히 몇십이 돼야 되지? 조건에 의하면 3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이 수열의 합을 S라고 둔다 치면 S에서 몇십 뺐을 때? 40 뺐을 때 뭐 된다?
30 된다 해서 내가 찾는 합이 몇십인 게 70인 게 드러난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 구조가 잘 안 보여. 그럼 쌤이 이제 구조를 보여줄 건데, 쌤이 아까 얘기한 게 뭐였냐면 지금 항의 개수가 일정하죠. 그치? 항 개수가 일정한 부분합들은 그 또한 다시 무엇을 이룬다라는 생각이냐면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봐봐. 세 개짜리로 할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구조가 안 보일 거니까 쌤이 이렇게 세 개 끊어서 합이나 그 다음 등차 수열 세 개랑 A4 더하기 A5 더하기 A6랑 그 다음 세 개의 합을 볼 건데 얘가 A7 더하기 A8 더하기 A9이라고 한다 치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총 몇 D가 더해지는지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어. A1에서 A4로 갈 때 몇 D 더해지죠? A2에서 A5로 갈 때? 그럼 A3가 A6로 갈 때? 그럼 3D가 몇 개씩 더해질 거니까? 3개씩 더해질 거니까 이 3개 항의 합이랑 이 3개 항의 합은 몇 D의 공차를 이룬다? 9D의 공차를 이룬다. 눈에 보입니까? 그럼 다시 다음 3개도 구조가 어떨까요? 같아요. A4에서 A3로 갈 때도 몇 D고? 3D고 또 3D고 또 3D 더해지면 되니까 이 3개 항에서 이 3개 항 갈 때도 3D가 몇 번 더해질 거라서 3번 더해질 거라서 여전히 이 3개 항과 이 3개 항의 앞 사이에는 몇 D라는 공차가 9D라는 공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 3개 항의 합이 문제에서 5라고 주어지고 그 다음 3개 항의 합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주어지면 현재 9D가 얼마인 게 빨리 보이는 거니까 5인 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다음 항까지 가는데도 똑같이 9D가 더해질 거라서 또 얼마가 더해질 거다? 5가 더해질 거다. 그럼 15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해했어?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부분합끼리도 새로운 수열을 만든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쌤이 얘를 맨날 적기가 좀 불편하니까 자, 축약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볼 건데 A1에서 A5까지의 합이 현재 얼마인 거? 10인 거. 그럼 A6에서 A10까지의 합이 몇십인 거? 문제에서 40인 게 주어진 거고 그럼 A11에서 A 몇 가지에 15까지의 합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이 A1부터 A5까지의 합에서 A6에서 A10까지의 합까지 가는데 총 몇 D가 더해진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5D 곱하기 5개. 그치. 5D 곱하기 5개니까 5D가 5번 더해지면서 몇십 몇 D가? 25D가 더해지고 그럼 이렇게 갈 때 또한 구조가 어떻습니까? 같죠. 그럼 똑같이 5D 곱하기 5개가 더해질 거라는 얘기야. 그 값이 현재 몇십인 거죠? 30인 거죠. 그러니까 공차는 더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갈 때도 그럼 요 값이 몇십이니까 30 더해지는 거니까 이 5개 항의 합은 몇십이다? 70이다.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 내면 지들끼리도 다시 등차수열 이루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잡아놓고 가면 어떤 얘기를 좀 더 확장해서 볼 수 있냐면 자 문제에서 자, 이 문제에서 이 5개 항의 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15번째 항까지의 합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내가 꼭 2분의 15에 A1 더하기 A15를 관찰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 A15 같으면 A1부터 이 A15까지 빠짐없이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만큼 5개가 10이고 요만큼 다 10이고 요만큼 다시 몇십이니까 70이니까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 더하기 몇 더하기 40 더하기 70에서 몇이 된다는 거? 120이 된다는 거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사실 얘도 등차 수열이지. 그럼 이게 중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더하면 가운데 거 몇 배 될 거야? 2배 되는 거 눈에 그대로 보이는 거고.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분합에 대한 관찰이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됐나요?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내용도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할 게 좀 많아요.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533쪽으로 옵니다. 자, 등차 수열 합의 최대랑 최소라고 나와 있는데 뭐 얘도 대신해서 워낙 많이 다루니까 잘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나의 초항이 거기 지금 필수 12번 있으니까 그냥 필수 12번 가지고 문제를 풀어 드릴게요. 자, 초항이 지금 7이고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둔다. A1부터 AN까지의 합을 SN이라고 두는데, 자, 이 문제에서 S3이랑 S5가 같다는 조건이 있어요. 자, 이런 상태일 때 나한테 첫 번째 수열 AN은 처음으로 응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인지를 물어봐요. 자, 초항이 주어졌기 때문에 조건 하나만 있어도 수열은 결정이 됩니다. 그쵸? 그럼 S3가 S5가 된다는 걸, 막 공식으로 2분의 3 곱하기 A1 더하기 A3가 2분의 5 곱하기 A1 더하기 A5다. 이렇게 적으면 좀 난잡해지거든. 그래서 쌤이 이런 얘기를 해볼 거야. 자, S3면 결국 A1부터 A 어디까지의 합이지? 3까지의 합이고, S5면 A1부터 어디까지의 합이죠? 그치, A5까지의 합인 거죠. 그럼 양변에서 계산해도 되지 않은 항들의 합이 있지 않아? 그럼 이거 두 개가 날아가는 거겠네? 그럼 이 말은 사실 A4랑 A5의 합이 얼마다라는 조건이 되냐면 0이 된다는 조건이 됩니다. 그럼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이 0이 된대. 그 말인즉슨 이 둘은 크기는 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얘기일까?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놓고 해석하면 그럼 우리가 이 조건을 써볼 수가 있는데, A4는 초항 더하기 몇 D고? 3D고, A5는 초항 더하기 몇 D니까? 4D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0 된다 그러면 지금 초항이 나와 있잖아요. 초항이 현재 얼마죠? 문제에서 7. 그럼 두 개 더해서 14 더하기 7D가 0인 거니까 D가 얼마인 것을? 마이너스인 것을 결정하는 조건식인 거고, 아까처럼 뭐 초항이랑 뭐 여기 있는 수열의 합을 이렇게 2분의 3에다가 A1 더하기 A3 이렇게 표현해도 되기는 하는데, 이 계산보다는 이 계산이 훨씬 어떨 거다? 간편할 거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럼 이걸 적으면서 이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이렇게 갈 거야. 어떻게 가냐면 봐봐. S3를 넘기면서 빼는 거예요. 그럼 S5에서 S3 빼면 얘는 A1부터 A5까지의 합이고 얘는 A1부터 A3까지의 합이야. 그럼 뭐가 남는 거지? 그치,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럼 A4 더하기 A5가 그대로 얼마?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가 되면서 자 14 더하기 7D가 0이다 하면서 D가 마이너스인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처음으로 음수되는 항 찾으래요. 그럼 첫 번째 항이 7이란 말이야. 그럼 두 번째 항부터는 계속 얼마씩 줄어들 거니까? 2씩 줄어드니까 뭐 몇 번 안 가도 언제 음수가 나오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쵸? 뭐 적어본다 치면 5, 그 다음 얼마고? 3, 그 다음에 얼마고? 1. 그러면 몇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오겠네.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초항이 120이고 공차가 7인 경우로 나왔으면 이걸 하나씩 세고 있을 수는 있어. 예. 마이너스 7이라고 돼 있다면 언제 음수항이 처음이 등장한지 물어보면 이걸 하나씩 셀 수는 없잖아.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했지? 일반항. 일반항 구했죠. 그치? 그럼 일반항 A에는요? 초항 120에다가 n-1개의 공차. 그럼 마이너스 몇 n에? 7n에 7 더해지면서 그치? 플러스 127 되니까 이게 0보다 어떻도록 하는? 작도록 하는 그대로 자연수 n 값을 집어넣으면서 계산해보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넘어가면서 7n은 뭐보다 커야 되고 127. 그럼 n은 7분의 127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적절히 나눴으면 하는 거죠. 그럼 7로 나누면 7일은 7. 57 나누면 7, 8. 그치? 56. 1 남네? 그럼 얘가 18점 얼마라는 얘기야. 그럼 n은 얼마부터 가능하다는 거지? 19. 그래서 19번째 항이 음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까지 해서 어쨌든 간에 내가 5번째부터 음수가 나온다는 걸 알았는데, 자, 두 번째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 이 SN이 가지는 수열의 합의 최대값을 물어봐요. 자, 여기부터 잘 봐야 돼. 수열의 합에 갑자기 최대값을 묻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여기 첫 번째 더한 것까지 한 가지의 합이 S1인 거죠. 그럼 현재 S1은 얼마지? 7이야. 네. A1만 더하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은 A1과 A2의 합을 얘기하는 거고 요까지의 합을 쌤이 편의상 이렇게 점선 그어서 나타내면 S2는 12. 그치 7 더하기 5에서 10이 되는 거고 그럼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은 65. 여기에다가 3 더하면 되니까 그치 15가 되는 거고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은 16이 되겠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 자 지금 양수항을 보태게 되면 수열의 합은 점점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런데 있잖아 여기 다섯 번째 항부터 무슨 수가 등장하니까 음수가 등장하니까 양수까지는 보탤 때 계속 수열의 합이 증가하겠지만 음수를 보태고 나면 여기에 S5는 얼마가 되는 거죠? 15가 되면서 다시 뭐 하기 시작해? 작아지는 거지. 그치? 그럼 양수인 것까지의 합은 수열의 합이 증가하겠으나 자 음수인 항이 나오면서부터는 수열의 합이 뭐 할 거기 때문에 감소하기 거기 때문에 그럼 양수인 것까지 더한 데가 최 무슨 값을 가지게 될까? 대값을 가지니까 우리 최대값은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이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적어볼 수 있기는 하다. 그치? 그럼 얘를 일반화하면 이런 생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수열의 합이 최대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 지금 항의 부호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구조의 등차 수열이 있을 때 무슨 수끼리만 다 더한 거? 그치 양수끼리만 더한 것에 총합이 무슨 값이 될 거다? 최대값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지금 구조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쌤이 수열을 하나 더 적어 볼게요. 만약에 어떤 수열 AN이 이렇게 나열된다라고 얘기를 해보죠. 자 25부터 21, 그 다음에 17 이렇게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등차 수열이에요. 여기서 우리한테 만약에 SN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떤 일부터 해야 될까 우리는? 공차를 그치 공차는 일단 정할 수 있다. 그쵸? 공차 얼마인 상태고 마이너스 4인 거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더해야 최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어디까지 더해야 된다? 항의 부호가 무슨 수인 것까지만 양수인 것까지만 더해야 최대가 나오고 그럼 양수에서 무슨 수로 바뀌는 경계가 있을까? 항의 부호가 음수로 바뀌는 요 경계를 찾아야 되는 거지. 이해하겠니? 그래서 이 1번 문제가 음수가 언제부터 나오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찾으러 가볼까? 여기 양수로 마지막 나오는 거 찾으려면 공차 마이너스 하고 초항 25인 거 알았으니까 일반항 찾으면 AN은 25 더하기 마이너스 4에 n-1 그럼 마이너스 몇 n에? 4n에 플러스 4가 될 거니까 29가 될 거고 그럼 n에 얼마 들어갔을 때부터 음수지? 그치 48에 30이고 47에 28인 거니까 자 7번째 항까지가 7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8 플러스 29 하면서 그치 1 되는 거고 8번째 항부터 여기서 4 빠지는 거니까 무슨 3이 될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우리의 수열의 합의 최대값은 S 얼마라고 볼 수 있냐면 7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수열의 합 구하는 데 있어서 항의 개수 나와 있고 초항도 알았고 끝항도 알았잖아. 그럼 빠르게 계산해야죠. 몇 분의? 2분의 7 곱하기 25 더하기 얼마로? 1로. 그러면 2분의 7 곱하기 26이니까 절반 해주면서 7 곱하기 얼마를? 13을 계산해주면서 답은 91이 된다. 이렇게. 그럼 얘들아 반대로 등차 수열이 플러스 부호를 가지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음수를 가지다가 어느 순간에 양수로 전환되는 등차 수열도 있지 않을까? 그럴 때는 이 수열의 합의 최대가 아니라 뭘 구할 수 있을까요? 그치, 최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야. 좀 더 키워보자. 어이 미쳤나봐. 이렇게 간다 쳤을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뭐로 바뀌는 걸 찾아야 되고 플러스로 바뀌는 걸 먼저 찾아야겠죠. 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마지막 음수항을 찾아야 되니까 일반항부터 찾으면 현재 공차가 얼마이기 때문에 6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하는 B에는 마이너스 얼마 더하기 35 더하기 6 곱하기 n-1 그치? 그럼 6n에 마이너스 41이 될 거고 n이 그러면 7부터 들어가면 양수가 되겠지. 그럼 6, 7에 42에 41 뺀 게 여기가 1 처음으로 양수가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는 몇 번째 항일까요? 6번째 항이겠죠. 그럼 6번째 항은 여기다가 반대로 6을 빼면 되는 거니까 무슨 5가? 마이너스 5가 마지막 거야. 그럼 여기에서 S6을 찾으면 최소값은
2분의 한개수에 초항 마이너스 35에 끝항 마이너스 5까지 계산하면 되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40해서 얼마가 될 거다? 마이너스 120 될 거다. 이렇게 일단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되었습니까?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33쪽에 이 두 가지 내용 이제 얘기할 건데, 아이고, 수열의 합이랑 일반항사의 관계는 정리하기가 힘드네. 몇 분이죠? 14분이요. 14분? 시간 조금 모자라겠다. 그러면 13, 14번을 알아서 하는 걸로 해볼까? 네?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 스스로 익히는 것도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뒤에 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서 233조까지 오늘 일단 설명을 해주고 수열의 합이랑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수열에 할 게 많아. 자, 필수 13번.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의 합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이건 어렵지 않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의 합을 구하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의 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는 보통 3n 플러스 1로 표현을 많이 한다. 그치? 근데 무조건 이렇게 둘 수는 없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둔다 치면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수는 얼마일까? 1이야. 몫이 0인 거니까. 그 다음이 얼마지? 4야. 그 다음이 얼마야? 7이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내가 그런 숫자의 일반항을 이렇게 3n 플러스 4로 잡아버리면 n은 얼마부터 대입될 수 있다고 적어야 될까? 0부터 대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했나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일반에서 무조건 적지 마시고 일단 이런 구조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구조로 나타낼 거면 n은 자연수가 아니라 얼마부터 들어갈 거다? 0부터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는 이렇게 1, 4, 7, 그 다음에 10 이런 식으로 적어내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드네? 뭐야? 간격이 계속 몇 칸씩 점프할 거니까 3씩 점프할 거니까 당연히 무슨 수열 이룰 거고 등차 수열을 이룰 거고 그럼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봅시다. 그럼 an이라는 것은 1 더하기 3 곱하기 n-1 그럼 몇 n에? 3n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잡히는 거다. 그치? 그래야 자연수 n에 1부터 들어가면서 첫 번째 항부터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러한 숫자를 지금 싹 다 더하래. 100 미만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몇 번째인지를 찾아야 되지 않아? 그럼 이 일반항이 얼마보다 작도록 하는 100보다 작도록 하는 경계의 n값을 먼저 찾아야겠네. 몇 번째까지인지 봐야 되니까. 그럼 2 넘어가면 3n이 뭐보다 작다가 되고 100이 3으로 딱 나누어 떨어지네. n은 34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30 그럼 얼마까지 된다는 얘기일까? 3까지 된다는 얘기지. 100보다 작으려면. 그럼 33을 넣으면 A33은 여기서 여기 33 넣으면 99 빼기 얼마니까? 2가 되니까 몇이 될 거고 97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다가 내가 3 더해가지고 100을 만들면 100 미만의 자연수니까 100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요거부터 요거까지 싹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항 개수 나왔나요? 네. 33개. 초항 끝항 나왔나요? 네. 나왔죠. 그럼 이 수의 합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 몇 분의? 2분의 2분의 33에 1 플러스 97. 끝.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건 별로 안 어렵다. 그치? 자, 필수 14번에 별표를 치시고 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대략적인 것만 얘기해 볼게. 위에 건 1차 함수고 밑에 건 수열이죠. 근데 이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2인 직선. 그럼 여기는 이 an이라는 수열은 도대체 어떤 수열일까? 홀수. 홀수. 나열해보면 A1은 얼마고? 1. A2는 3. A3는 5.
그럼 이렇게 표현되면 지금 얘는 분명히 공차가 얼마인? 2인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지금 이 1차 함수식이랑 여기 있는 수열의 일반항의 모양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지. 식의 규칙이 거의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1차 함수에서 이 2라는 값을 분명히 우린 직선에 뭐라고 불러왔는데? 기울기라고 불러왔는데 지금 잘 보니까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된 이 수열은 분명히 무슨 수열을 나타내고 있고 등차 수열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는 이 n의 개수가 무슨 차가 된다는 게 눈에 보인다? 공차가 된다는 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거꾸로 먼저 보여줘 볼게요. 그럼 AN이 예를 들어서 4N 플러스 5라고 되어 있다 쳐봅시다. 이 수열은 초항이 얼마고? 9고. 두 번째 항은 얼마? 그치. 4씩 2 넣으면 13. 세 번째 항은 3 넣으면 17.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보면 얘가 얼마씩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지? 4씩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지? 그럴 수밖에 없어. 여기 몇 n이 있기 때문에. 그럼 n에 하나씩 키울 때나 자연수 1씩 나갈 때마다 당연히 여기 있는 값은 얼마씩 늘어날 거야? 4씩 늘어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 n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오면 1차식으로 구성된 수열의 일반항으로 표현된 이 수열은 반드시 무슨 수열이 되고?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 그치? 그 등차 수열에서 이 n 앞에 있는 이 개수가 반드시 무슨 차가 된다? 공차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왜 그러냐면 봐봐, 이제 원래대로 보여줄게.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을 다루는 게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이제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얘가 지금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죠. 맞아요? 얘 이제 일반항 구하는 거 너네 술술 부를 수 있잖아. 어떻게 표현돼요? A1 더하기 n-1D라고. 그치? 그럼 얘가 지금 n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는 무슨 n에다가 dn에다가 상수항이 a1에다가 d가 빠진 값이거든. 얘가 상수항이죠. n에 대한. 얘가 n에 대한 몇 차항이죠? 1차항이지. 그치? 그래서 그런 구조로 이렇게 등차 수열이 항상 구성이 돼. 이해해? 그럼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항상 일반항이 구성되고 1차식으로 구성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1절이야. 그때 여기는 이 n의 개수는 반드시 무슨 차로 드러난다? 공차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고 공차는 n의 1차항의 뭐다? 개수가 된다라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쌤이 아까 나중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쉬운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럼 너네 우리 이때까지 쌤이 아까 이러한 홀수의 일반항을 찾을 때 이게 어차피 짝수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한 수의 표현일 거다라고 하면서 AN을 몇 n으로 자꾸 시작해줬어? 2n으로 자꾸 시작했던 게 사실은 공차가 얼마이기 때문일까?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이 된 거고, 그럼 여기에서 나는 1을 집어넣었을 때 초항이 얼마 돼야 되니까? 33 돼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는 상수항이 뭐가 들어가야만? 31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야. 이제 이 방식으로 모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2, 11, 마이너스 7 이렇게 가는 등차 수열이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분명히 공차가 얼마인 게 보입니까? 4인 게 보이죠.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구했지? 마이너스 15 플러스 4의 n-1 이렇게 구했었다. 그치? 그런데 이 과정 말고도 이제 우리는 빠르게 AN을 어차피 그러니까 n에 대한 1차항이 몇 n이 나오는 게 보여? 4n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공차 보고 빠르게 1차항 잡는 거예요. 몇 n 느낌으로? 4n 느낌으로. 우리 1차 함수에서 기울기식 먼저 잡았던 것처럼. 이해한 거야? 그럼 여기에 지금 나는 첫 번째 항이 얼마인 게 있지? 마이너스 15가 있지. 그럼 여기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분명히 얘는 마이너스 15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 1 넣으면 4 플러스하고 뒤에 뭔가 달라붙겠다. 그치? 그럼 여기 달라붙어야 되는 상수항은 분명히 얼마입니까? 그치? 마이너스 19인 게 있으니까 이 자리에 마이너스 얼마가? 19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일반항을 정해도 된다라는 생각인 거야. 알아보겠어요? 이제 이렇게 잡을 겁니다. 사진 찍으시고.
그래서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1차 1차식이다. 그때 n의 개수는 무슨 차례 나타낸다? 공차. 공차례 나타낸다. 자, 여기까지도 머릿속에 정립이 돼야 합니다. 지워 되나요? 네. 네. 자, 그럼 지금 필수 14번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필수 14번에 보니까 직선 두 개가 나와 있고, 몇 분이지? 4요. 24분? 네. 아, 알겠어. 수연이 제 시간을 보내줘야 돼. 자, y는 ex랑 y는 x가 있습니다. x축이고 y축이고요. 여기다 얘가 무슨 일을 하냐면 지금 y는 x와 y는 ex 사이에 y축의 평행한 성분 길이를 10개를 같은 간격으로 그었대. 무슨 말이냐면 이 y축에 평행하면서 이 두 직선 위에 점을 잇는 이런 직선들을 몇 개를 긋겠다? 10개나 긋겠대. 뭐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됐나요? 자, 얘를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 나갈 때 이러한 선분을 지금 몇 개 긋겠다고 얘기를 했냐면 10개를 긋겠대. 아, 이 문제 근데 너무 축약됐네. 이거부터 설명해보자. 이거 말고 아까 쌤이 하려고 했던 거. 쌤이 1차함수 y는 f의 fx를 2x 플러스 1이라고 설정했어요. 그리고 어떤 수열 an을 2n 플러스 1이라고 둘 거야. 이 함수식이랑 이 수열의 일반항의 식이 구조가 어떻지? 똑같지? 함수와 수열의 차이는 뭐밖에 없냐면 정의역 차이밖에 없어요.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고 수열은 여기 n값에 넣을 수 있는 게 무슨 수밖에 없을까? 자연수밖에 없어. 그럼 쉽게 얘기하면 쌤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봐봐. 이 1차 함수 그래프가 쭉 그려진 것 중에서 정역이 자연수인 것들만 찍어내면 그게 등차 수열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야. 즉 n에다가 여기 얼마 집어넣으면 1 넣으면 a1이 얼마라는 조건이 생기는데 3이라는 조건이 생기는데 그건 사실 이 그래프에서 x좌표가 얼마일 때 1일 때 얘의 y좌표가 얼마인걸? 3인 걸 통해서 등차 수열의 초항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됨? 그럼 그 다음 항은 n에다가 얼마 넣을 거니까 2. 그럼 a2는 당연히 얼마일 거고 5가 될 거고 그럼 얘는 지금 함수 그래프에서는 몇 콤마 몇에 대응되는 걸까? 2,5에 대응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정역이 자연수인 걸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함수 그래프는 전체 그래프인 거고 수열의 그래프는 그것의 무슨 부분이다? 1 부분만 나타내고 있는 거다. 정역이 무슨 수인 곳만? 자연수인 곳만. 이해하겠어? 그럼 여기 점을 딱 찍어내면 여기는 이제 A2가 얼마라고 되는 걸까? 5라고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세 번째 항은 여기에 n에 3 집어넣으면 되니까 n에 3 집어넣으면 여기는 얼마가 될 거고? 7이 될 거야. 그치? 그런데 이 함수값들은 사실 이 점에서 이 x축까지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거리로 표현되는 거지. 요 거리가 얼마지? 5. y좌표가 5인 거니까. y좌표 7인 거니까 요 거리는 얼마인 거지? 7인 거지.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선들은 전부 다 무슨 축에 평행합니까? y축에 평행하죠. 그래서 y축에 평행하고 여기 간격이 어떻지? 1로 일정하지. 그래서 간격이 일정한 이 평행선들은 반드시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것을 일단 기본 구조로 먼저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간격이 무엇한 일정한 무슨 선들은 평행선들은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등차 수열 이루어요. 평행선의 길이라고 할게요.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 몇씩 늘어나고 있죠? 2씩 늘어나고 있는 거다. 그치? 간격이 몇 칸씩 가고 있으니까? 한 칸씩 가고 있으니까. 그럼 다음 칸수에는 당연히 얼마가 드러나겠니? 9가 드러나겠죠. 물론 여기 간격이 얼마일 때? 그치. 여기 이제 x좌표가 4일 때. 간격이 한 칸씩 유지가 되는 거일 때. 이해를 했어? 그럼 이게 도형에서도 이용된다니까? 한번 봐봐. 쌤이 여러분들 중딩 때 봤던 사다리꼴 문제입니다. A, B, C, D예요.
사다리 꼴이면 요거 두 개 뭐 하죠? 평행하죠. 그럼 요 길이를 쌤이 예를 들어서 4라고 잡아볼게. 요 길이를 예를 들어서 12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12로 가보자. 그럼 여기에서 이 각변에 중점들을 연결해서 중점을 연결하면 이것도 평행하겠다. 그치? 그럼 이 가운데 있는 평행선이랑 요 4개, 3개의 이제 평행선은 간격이 어떠하죠? 지금? 같죠? 일정하죠? 그럼 여기 있는 이 3개의 선분의 길이들은 무슨 수열 이룰 거라고? 등차 수열 이룰 거라고. 그러면 4와 12의 중항이 이 MN의 길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 됐니? 그거 실제로 증명해 보려면 이렇게 대각선 쪼개가지고 삼각형 2개 닮음 이용해서 계산하면 그냥 똑같이 나옵니다.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예를 가지고 충약해서 생각을 해보자겠다는 거야. 그럼 4와 12의 평균은 얼마가 되는 거지? 8. 그럼 요 길이는 얼마일까? 8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해? 그럼 다시 M과 N과 여기 C와 D에 대해서 이놈의 중점을 또 잡아가지고 이렇게 평행선을 하나 더 연결하면 얘랑 얘는 간격이 일정해, 안 일정해? 안 일정해. 하지만 밑에 거 3개는 간격이 일정하지. 그럼 이거 3개는 다시 등차 수열 이룬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8에서 12까지 가는데 공차가 얼마죠? 4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공차가 얼마일 거니까? 2일 거니까.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저기 평균을 계산해도 되고.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공차가 4인 거니까 이렇게 가는데 공차 2일 거라서 여기 있는 길이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10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럼 또 여기에 중간에 있는 요 선을 연결하게 되면 이제는 이 5개의 선이 전부 다 무슨 수열을 이룰까? 등차 수열을 이루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 6일 수밖에 없다는 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이해했니? 그럼 이 선분 길이의 총합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 무슨 성 이용한다? 대칭성. 몇 개 항이죠? 5개 항. 그럼 2분의 얼마에다가? 5에다가? 그치. 그럼 나는 초항이랑 끝항이랑 한 개수만 있으면 평행선의 길이 총합을 항상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얘는 2분의 5 곱하기 16이 되는 거니까 8 되면서 5, 8이 몇씩? 40.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여기서도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필수예제 14번 보면 이렇게 평행선을 총 몇 개를 그었다라고 돼 있습니까? 10개. 그럼 어쨌든 이 길이의 첫 번째 항을 쌤이 L1, 두 번째 길이의 첫 번째 항은 L2. 그럼 10번째 항은 L 뭐가 될까? 10이 되는 건데 문제에서 첫 번째 길이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3, 10번째 길이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12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이 10개의 선분 길이 총합을 구하래. 즉 L1부터 L10까지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수열 이루고 있을 거니까? 그치, 등차 수열 이루고 있을 거니까 2분의 한 개수 몇 개? 10개, 초항 더하기 끝항. 그렇지, 끝.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만약에 우리한테 여기에서 L4를 구하라고 했다 쳐보자. 그럼 L4를 구하려면 지금 등차 수열 이루는 거 특정항 2개 정해진 거고, 그럼 특정항 2개 정해졌으면 이 등차 수열은 결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공차만 빨리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10번째와 첫 번째가 있으니까 10번째와 첫 번째 차이는 공차 몇 개가 될 거고, 그치, 9개가 될 거고, 그럼 9D가 12에서 3 빼면서 얼마인 거라서? 9인 거라서, 아, 공차 1이 D가 얼마구나? 1이구나. 그러니까 사실 여기 첫 번째 항이 3인 거잖아. 그럼 두 번째 항은 공차가 1인 거니까 여기는 얼마일 거고? 4, 5, 6 이렇게 가면서 12까지 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내가 찾는 건 네 번째 항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몇 D만 더하면 되죠? 3D만 더하면 되죠. 그럼 3에다가 3 더하면서 6일이는 얼마가 될 거다? 6이 될 거다. 그래서 공차 구하는 과정이랑 특정 번째수의 길이 구하는 것까지 자 모조리 정리를 해놓도록 합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자, 고생하셨고 개념 원리는 그래서 233쪽까지 숙제로 하고 베이직쌤 봅시다. 베이직쌤은 어디까지 해오시냐면 거기 보면 162쪽에 볼래? 수열의 아까 일반항 사이에 관계 있다, 그치? 이건 잠깐 킵해 놓으세요. 다음 시간에 쌤이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이 파트 빼고 다 풀 겁니다. 그럼 쌤이 체크해 주는 게 더 편하겠지? 태린이 프린트 줘봐. 쌤 체크해 줄게, 여기요. 자, 일단 162쪽은 전체적으로 킵하고요. 162쪽 킵. 톡방에 적어야겠다. 나 카메라가 여기 있구나. 아니, 얘들이 영상을 보면 되는 거잖아.
안 보면 숙제 못 하는 거지 뭐. 그치. 때리고 또 때려야지. 자, 162쪽 킵이고. 그 다음에 164쪽에 유형 100번 킵. 그 다음에 166쪽에 10번 킵. (16번) 킵. 네, 이렇게 말고는 다 풀 수 있습니다. 6번 유형 164쪽에 유형 100킵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고, 홍보는 수학여행 조심해서 잘 다녀오고, 화요일날 일단 쌤이 이거 뒤에 짜투리 남은 거 등차 수열의 합이랑 일반 항사의 관계 빼고 나머지는 문제풀이 위주로 일단 수업을 할 거니까 수학여행 갔다 와서 목요일날 하는 걸로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목요일날 왜 안 와? 목요일 저 8시